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해외 투자 협력 업체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40대 여직원이 선별기에 끼이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렌터카 총량제와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실시되지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미리 보는 핫 이슈에서 진단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녹지국제병원의 해외 투자 협력 업체가 사실상 투자가 금지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일부 공개된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해외 투자 협력 업체는 BCC와 IDEA 두 곳입니다.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미용 의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와 사후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사실상 국내 의료진과 기관이 연관된 업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두 업체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진이 소유한 병원 경영 지원 업체가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내 법인의 우회 투자를 금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두 업체를 빼면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사업 경험이 없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병원이며 협력업체는 지분 투자 없는 네트워크 업체일 뿐이라는 기존의 해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로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와 녹지병원 승인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한 전국 시민단체들의 기구가 2년 8개월 만에 다시 결정됩니다. 전국 99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서울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내 병원의 우회 진출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체육계에서 성폭력 파문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제주 지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교 운동부 87곳의 선수 8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교사와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은 선수들을 한 명씩 상담하고 피해 사실 여부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도 체육회 차원에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합숙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지만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쓰레기 매립장에서 40대 여직원이 재활용품 분류기계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청소를 하던 중에 기계가 작동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분주하게 청소 준비를 합니다. 잠시 후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여성을 구조한 뒤 들것으로 옮깁니다. 머리가 기계에 끼어가지고 컨베이어에 끼어가지고 보니까는 자기는 무슨 가발인 줄 알았대요. 가까이 가가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 49살 양모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3인 1조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분류 센서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안을 청소하던 양 씨는 벨트가 작동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곳에서 끼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분이 지나서야 양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양 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바람에 사고 당시에 벨트는 작동 중이었고 그거를 저희 작업자가 발견한 즉시 그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제주시는 쓰레기 매립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료 직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11일 서귀포 시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7살 A씨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A씨 유족은 직장 내 폭언과 인격 모독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며 회사 측에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이민호군 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사업주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 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미리 보는 핫 이슈, 오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관광 총량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있고 자연 환경도 몸살을 앓고 있죠. 이 때문에 올해 렌터카 총량제와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실시가 되지만 일부의 반발도 있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 제주 지역 렌터카 3만 2천 대를 적정 수준인 2만 5천 대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오는 6월까지 7천 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자율 감차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990여 대로 목표치인 7천 대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업체별로 감차 비율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차량 제한으로 자연 감차를 유도할 수 있다며 감차를 꺼리고 있습니다. 5년에서 8년이라는 영업 허가 기간을 있는데 3년도 안 된 차량을 갑자기 줄여라 그러면 이게 강제 감차로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기간만 돼도 자연 감차가 분명히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고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문 독립해 나가는 한편 2월 달에는 저희들이 수급조절위원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한라산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자 탐방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정상까지 가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등 2개 코스에 한해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예약제를 통해서 환경을 가치 있게 보존하면서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느끼게 함으로써 총량 관리제라든지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500만 명. 교통과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광 총량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총량제가 관광 수급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고 북서부 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오늘 밤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도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협업을 통해 함께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관련해 사건, 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선제적인 예방적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재갈창 판사는 옛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제주 시내 한 가정집에서 옛 동거녀의 딸 17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공공인프라 사업 가운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제주신항 건설 사업이 아니라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항만의 선석 부족 문제는 지역 내 다른 항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제주 연안 지역의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하수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취업률이 61.1%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작년 취업률 58.7%보다 2.4%포인트 오른 것이며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를 참고해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 2,018명이며 진학자와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자는 1,106명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무장의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무장의 관광이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인간의 평등권과 복지 차원에서 가치가 커져갈 것이라며 무장의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